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 페리클레스테 프로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1911회째입니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 중에 한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이에 훌륭한 애정이 자리하게 된다. 가장 훌륭한 타입의 애정은 뭘까요? 서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이의 것입니다. 한편은 기쁨으로써 다른 한편의 애정을 받아들이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애정을 줍니다. 이거는 러셀이 말하는 행복론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행복의 세계를 보다 경이롭게 바라보게 해주죠. 서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이에 훌륭한 애정은 자리하게 되고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기쁨만이 가득한 그 속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이에 훌륭한 애정이 자리하게 된다. 그래서 조건 없이 애정을 주게 된다. 조건 없이 애정을 주는 것이 최고의 애정이네요. 그죠? 여러분. 자, 오늘은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자, 두 일에 세일에 두었음 직하다 두었을 법하다 두엄자리 약수터 전쟁터 나루터 빨래터 두엄 만들다 두엄 내다 두어 칸 이렇게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두일에 세일에 두었음 띄고 지가다 두었을 띄고 법하다 두엄터 두엄자리 약수터 전쟁터 나루터 빨래터 두엄 띄고 만들다 두엄 띄고 내다 두어 띄고 칸 이렇게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네. 자, 강덕수님의 여름 한철입니다. 여름 한철 이렇게 장렬한 햇살 띄고 아래 멋지게 뭐에 치우셔 멋지게 살고 뛰고 싶어 남들은 노래처럼 들려도 내 마음속 아니요 나의 반쪽을 찾고 뛰고 싶어 하소연 년 띄고 년을 지내면서 생각도 많았지만 이것이 나의 환상 아주 참 행복한 짝을 띄고 찾아 즐거운 시간 만들어 부푼 꿈을 펼친다. 세월이 가더라도 네 흔적 두고 가리 버팀목 느티나무 고목에 방 띄고 한 칸에 정해진 약속 장소로 소리 없이 가고파 이렇게 했네요. 소리 없이 가고파. 여름 한철을 이렇게 했어요. 여름 한철 장렬한 햇살 아래 뜨거운 햇살 아래 찬란한 햇살 아래 찬란한 햇살 아래 멋지게 살고 싶어 남들은 노래처럼 들려 내 마음속 아니요
마음속 들려도 노래처럼 남들은 노래처럼 남들은 노래처럼 그렇게 들려도 남들은 노래처럼 그렇게 좀 이상하지. 남들은 노래처럼 즐거이 들리지만 마음속 마음은 마음속 그렇지 않아. 마음속 그렇지 않아. 나의 반쪽 나의 반쪽 어딨나 이렇게 할까? 나의 반쪽 어딨나 이런 식으로 찬란한 햇살 아래 멋지게 살고 싶어. 남들은 노래처럼 즐거이 들리지만 그 마음속 그렇지 않아. 나의 반쪽 어딨나 이런 식으로 몇 년을 지내면서 생각도 많았지만 이것이 나의 완상 행복한 짝을 찾아. 행복한 짝 나의 완상 찾고픈 행복한 짝 행복의 짝 찾고픈 행복의 짝 즐거운 시간 만들어. 즐거운 시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부푼 꿈을 펼친다. 부푼 꿈결 펼친다. 세월이 가더라도 흔적은 두고 가리. 세월이 가더라도 흔적은 두고 가리. 버팀목 니트나무 고목에 방 한 칸. 그 고목에 그 방 한 칸. 정해진 약속 장소로 소리 없이 가고파. 이러면 되죠. 미로요. 미로. 달림. 이 살포시 내려와. 달림이 내려와. 달빛 살포시 내려와. 창문 두드린다. 잠못 이룬 나는 님 그림자 이는 나는 님 그림자 끌어안고 끌어안는다. 스르라미 그러잖아. 스르라미 매미 구슬피 내 대신 울것만. 수많은 사랑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불쑥 달려 여기저기서 불쑥 달려들어와 결코 놓지 못하는 사랑 녹슬지 않게 차곡차곡 하늘답게 쌓아올린다. 가슴에 넣고도 하늘 높이 쌓인 그리움 하고픈 말 어찌 다 풀어 놓을 수 있을까. 주지 못해 고통스러운 것이 사랑이라는 걸 주지 못해 고통스러운 게 사랑이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돌아올 줄 모르는 인연 형청 달빛만 서럽게 비추고
비추고 있다. 이렇게. 우등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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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꽃 핀 등성에 올라 구름 해적이는 하늘 띄고 보면 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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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가볍게 졌다. 해적이다. 해가 의의 해적이다. 해가 어디 해적이다. 해적이는 하늘 보면 햇무리 안에 갇혀버린 시펄은 갇혀버린 저승의 시펄은 안에 저승의 입설들 석등에 스미는 귀 떨어진 그물소리 갯잎에 별빛 어리듯 구슬피 그슬린 등피에는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풀어헤친 자작나무 속살 깊어지는 속살 풀어헤친 자작나무 속살 깊어지는 시간의 물이 펼쳐놓고 풀어헤친이 있으니까 여기 하지 말고 자작나무 속살 깊어지는 시간의 문이 펼쳐놓고 달아나는 희미한 잔상 지우려 해도 또다시 차오르고 쓸쓸한 안석에 매미보다 더 매미소리의 안석에 더욱 서늘하다. 빈 등결에 살못이 스며 시든 꽃잎 살못이 쉬며 등결에 살못이 스며 시든 꽃잎 아직도 절기처럼 환한 기억이 울음으로 빚어 나뒹군다. 그늘 아래 벗어놓아 짙은 고뇌의 향 위로 둘러싼 보랏빛 연정 선역 하늘 끝에 젖은 숨결처럼 서럽기만 뛰고 하다. 이렇게 베란다에서 창가에 스치는 빗방울 누구의 하소연 전하려는지 오늘따라 거동이 요란스럽다. 우울한 마음 다독이고 훌훌 털어버리려 나서는 바람결 화분에 들추는 빗방울 또 썼네. 화분 들추며 간지린다. 후려갈기듯 마음 한구석 쓰려오는 건 사랑의 미로에 서 있는 사랑의 미로에 서 있는 외로움. 수십층 수십띄고층이죠. 수십층의 안에도 수십층 말귀들이 얽히고 설켜 사랑하는 전등불빛 아른거리는 저 고뇌들 이렇게 사랑하는 전등불빛 아른거리는 저 고뇌들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조잘거리는 까치의 설교 그 틈 사이로 까치의 설교
설교 그 틈 사이로 그 틈새로 그 틈으로 스며들고 있다. 햇살이 그늘진 그림자 함쌀 때 얼음녹도 평온해지는 마음밭 평온해지는 마음밭. 오늘도 새끼손가락 걸고 서약한다. 오늘도 새끼손가락 걸고 서약한다. 이러면 되죠. 자, 이러면 되고요. 자, 이러면 됩니다. 자,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오늘 왜 결석했어요? 예. 송원님 오늘 결석한 이유. 송원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문은이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송원님 반가워요. 네, 송원님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오늘 방글의 문학회 안 보이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예? 결석을 왜 합니까? 예. 저는 결석을 이해를 못합니다. 네. 네네. 프랑기님, 송원님이 안 계셔서 아쉬웠어요. 송원님 좀 할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오전에 하시면 되죠. 송원님, 시시 멋집니다. 네. 송원님, 시시 멋집니다. 프랑기님, 감사합니다. 송원님, 시시 멋집니다. 네.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송원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그 나이에. 자, 결석하지 마세요. 네. 결석하면 안 됩니다. 네. 모정자 시인의 뒷가시 출간을 축하하며, 모정자 시인은 전남 한평면 장교리에서 왕손 집안의 아버지 모경택 씨와 어머니 오연주 씨 사이에서 2남 4녀 중 큰딸로 태어났다. 강주 서석국민학교, 강주 여자중학교를 거쳐 춘태여고를 졸업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교내 웅변대회에서 전교 2등을 한 적이 있었고, 전남일로 글짓기 대회에서 광주시 중고교 대표상을 받기도 했다. 여고 시절에는 수학을 잘해서 주목을 받았고 주산으로 현대판 컴퓨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난군 김창기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다. 영문학 박사인 큰 사위는 아시아 항공 근무, 둘째 사위는 외대 출신의 물리학 박사, 건축학 박사인 셋째 사위는 건설회사 사장, 넷째 사위는 의학 박사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는 업계에서 정부기관과 손잡고 일했으며 기관의 고위급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시 한 편이 계기가 되어 시 창작반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 창작을 즐기며 지내고 있다. 만남 저편.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시 한 편. 이게 뭐였냐면 만남 저편. 만남 저편. 이걸 넣을까 말까? 한 편이 계기가 되어 시창작반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창작을 즐기며 지내고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온전자 시인의 뒷가시 세계로 탐색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자. 용기. 자, 용기. 비축거리던 너의 첫 도전. 저 먼 곳까지 넘어지지 말고 가슴속 크게 숨 쉬어봐.
온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손녀가 첫 자전거 타기에 도전하는 날 가슴 벅차게 손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아이가 탄 자전거는 바퀴살 사이로 허공을 챙챙 감으며 달려간다. 페달을 밟으며 바람뭉치를 뚫고 아이의 꿈이 펼쳐진 푸르드푸른 길을 따라 자전거는 달려간다. 흙탕물이 튕겨도 깔깔거리는 바퀴, 꽃들의 수다를 들으며 나가는 바퀴, 그 바퀴의 힘찬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 혼자서 아이의 발로 바퀴를 굴리며 세상 속으로 달려가며 굴리며 바퀴를 굴리며 세상 속으로 바퀴를 굴리며 세상 속으로 바퀴를 굴리며 발로 바퀴를 굴리며 세상 속으로 달려가며 환하게 웃는 아이가 떠오른다. 환하게 웃는 아이가 떠오른다. 그렇게 시작한 아이의 첫 도전이 먼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달리는 자전거와 함께 아이의 삶은 편할 것이다. 달리는 자전거가 아이의 내일을 열고 아이의 꿈을 열고 아이의 희망을 열어줄 것이다. 사진 속 나무들도 보조 바퀴를 달고 있는 듯 버팀목을 받쳐주고 있다. 마치 어린아이의 도전을 응원이라도 하느냐, 모든 나무가 보조 바퀴를 달고 제자리에서 달리고 있는 듯하다. 나무는 아이에게 우리도 보조바퀴를 달고 열심히 제자리에서 달리고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세상 일이 다 그렇다. 처음에는 비축거리며 힘들어 하지만 저 먼 곳까지 넘어지지 않고 가는 첫 경험이 용기를 준다. 자, 가슴속 크게 숨쉬고 난 뒤 다시 도전해보자. 반드시 좋은 순간이 오게 될 거야. 손녀의 첫 도전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마음이 정겹게 느껴진다. 풍요. 연두빛 아라리 부드러운 바람결이 살포시 안아준다. 들녘이 배부르다. 온문학상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푸르게 익어가는 벼들이 가득 차 있는 논을 바라보고 있다. 온 들녘이 풍요 그 자체이다. 가을 햇살을 한 톨이라도 더 쓸어담는 저 부지런한 벼이삭들, 성실하고 바지런한 벼이삭의 머릿결을 다정스레 쓰다놓는 바람의 손길이 느껴진다. 푸르게 익어 가기 위해 벼이삭들은 어둠조차 푸르게 익게 했을 것이다. 들녘에 저 풍요가 만들어지기까지 태풍을 건너고 호수를 건너며 바람 물소리에 떠내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을 것이다. 풍요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모줄의 간격을 기억하며 달빛을 채우고 노을로 물들며 어둠을 건너야 한다. 허공마저 쩍쩍 갈라지는 천둥과 벼락을 견디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땡볕에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어스름이 올 때까지 뜨거운 여름을 마주하며 온몸 가득 햇살을 가득 담았을 것이다. 귀가하는 발걸음으로 분주하는 저물녘에도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푸른 놀이를 들녘 가득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풍요를 위해 걸음걸음 노력했을 것이다. 사진 속 푸른 연두빛을 부드러운 바람결이 안아주고 있다. 연걸어가는 벼들이 들녘을 벌써부터 벼들로 들녘은 벌써부터 배부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비가 넉넉히 온 지역에 곡식들이 잘 자라 풍작이 되는 것이다. 그 해는 풍요, 화평, 행복의 해가 될 테니까. 봄과 마음에 배고픔이 없는 들녘, 비가 와서 연두빛 풍요가 넘실거리는 들녘, 그 배부른 들녘처럼 풍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연두빛 아라리 노르게 쓸 벼이삭들의 수고로움이 고맙다. 사랑. 보시시 드리고픈 무언의 감성, 살포시 그 입술에 녹이고 싶어 입맞춤 하다. 온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자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탁자에 차와 케이크를 차려놓고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음료수와 달달한 케이크가 탁자에 놓여있다. 음료수와 케이크가 놓이기 전에 탁자는 쓸쓸함만 감돌았을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탁자, 낡고 불안한 탁자, 관심에서 밀려난 탁자, 그 탁자에 이제는 발랄함이 깃들어 있어 즐거워 보인다. 사랑은 탁자의 그 발랄함처럼 누군가를 위해 시원한 여름을 차려놓으며 달달한 감성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탁자에 음료수와 달달함이 놓여 있으니 의자에 님만 앉으면 된다. 지난밤 뜬 눈으로 지낸 외로움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탁자 안은 이제 요동치는 설렘으로 님과 함께 할 것이다. 사진 속 카푸치노의 하트 무늬가 수놓아져 있다. 탁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대신 전하고 싶은 것일까? 살포시 입술에 녹아들고 싶은 그 달달한 사랑이 느껴진다. 카푸치노를 한 모금 머금으면 그 향에 취해 줄곧 의자에 앉아 사랑을 속삭일 것 같다. 탁자는 이제 님의 입술을 해서 달달함이 녹고 시원함이 넘어가는 그 환희의 순간을 함께할 것이다. 마음 말에 숨긴 외로움은 사라질 것이다. 탁자에 달달함과 시원함이 있는 한 님은 영원히 곁에 있을 테니까. 사진 속 탁자가 화사하다. 칙칙한 탁자 색깔과는 달리 알록달록 통통 튀는 수다처럼 차와 케이크가 놓여 있다. 탁자는 이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행복할까? 솔직히 행복이라는 게 뭐 별것인가? 이 정도면 행복 가득이지. 평범한 탁자에서 사랑을 읽어내는 뒷가시가 있어 좋다. 어느 날 저 멀리 헤아릴 수 없는 삶의 길목에서 생각한다. 뭘 추구했을까? 바람결에 스치는 빈 의자에 앉아서. 온문학 수상작인 이티가시에서의 시적화자는 바람결이 스치는 빈 의자에 앉아 잠시 사색에 잠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에게 묻고 싶을 때가 있다. 스스로에게 묻는 그 물음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 자신에게 되묻는 그 물음이 없으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나의 꿈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걷다가도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물음이 없으면 의문을 품을 수 없다. 물음이 없으면 삶에 대한 기쁜 성찰을 할 수가 없다. 그 물음을 시적화자는 빈 의자에 앉아 한다. 그 의자는 삶의 길목이 내려다 보이는 빈 의자다. 빌딩 숲 사이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의자가 아니다. 삶의 길목을 내려다 보기에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가 있다. 또 어떤 길을 걸어야 내일의 희망을 열 수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 어제의 길과 오늘의 길과 내일의 길을 살펴볼 수 있는 곳에서 삶의 방향성에 대해 묻는다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것도 빈 의자에 앉았으니 서두름 없이 심사숙고할 것이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던가? 그 물음 앞에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래, 맞아. 나는 그동안 뭘 추구하며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왔던 거지? 도대체 뭘 위해, 뭘 얻기 위해 이토록 악착하지 살아왔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자신이 초라해진다. 다시 인생을 점검하도록 기회를 주는 뒷가시 고맙다. 걸작. 푸른 숨결로 수천 년 깎고 깎은 작품. 자연의 손길 그 위대함. 동굴 속 깊은 숨결 마냥 환희롭다. 이 뒷가시에서의 시적화자는 깎아지른 절벽의 한 전경을 보고 많은 생각에 잠긴다. 푸른 물결로 깎은 작품이 수천 년 절벽 서가에 꽂힌 나라는 책 같기도 하다. 절벽 서가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갈매기는 끼룩끼룩 읽고 파도는 철썩철썩 읽었을 것이다. 비릿한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페이지를 넘겼을 것이다. 어둠이 짙어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을 때는 행간의 의미를 찾아 사색에 잠겼을 것이다. 그렇게 수천 년을 함께 절벽서가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절벽서가가 정교하다. 수만 번의 파도가 철썩이는 망치와 못질로 선반을 짜고 책을 꽂으면서 쉼없이 조각했을 것이다. 그 멋진 조각품을 시적화자는 걸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맞다. 수천 년을 파도가 조각하고 갈매기가 조각하고 노을이 조각했을 것이다. 조각하는 그 마음을 제찬하기 위해 자연의 손길 그 위대함이라고 애들로 말하고 있다. 위대하다는 말 외에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굴 속 숨은 깊은 숨결 마냥 은밀한 절벽 서가의 서가 같은 걸작은 환희 그 자체이다. 푸른 물결로 수천 년 깎고 수천 년 깎고 또 깎아 만든 절벽 서가 같은 걸작, 거기에 자연의 위대한 손길을 만난다.
저 절벽의 기묘함과 신비로움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낀다. 자신의 위대함 앞에, 자연의 위대함 앞에 겸허해지고 자연의 신비함 앞에 행복해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고파. 가고파. 그때 거기 서 있었지. 또다시 나를 부르니 술렁이는 가슴 아고 떠나볼까. 이 뒷가시에서 시작하자는 어느 바닷가 갯바위에 서서 추억에 사로잡혀 있다. 또다시 나를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일까? 파도처럼 철썩이는 님의 그리운 목소리일까? 갈매기의 날갯짓처럼 꿈을 향해 날아갔던 열정의 목소리일까? 어떤 소리가 들렸기에 술렁이는 가슴 안고 떠나고 싶은 것일까? 어떤 울림이 들렸기에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것일까? 바다는 여전히 어딘가로 떠나자며 밀물처럼 달려들고 갯맨도 달싹이는 마음 어쩌지 못해 비릿한 걸음으로 밀려들어 마음이 자꾸만 술렁인다. 시적하자는 그 지점에서 어떤 감성이 스며들어 새롭게 인생 방향을 잡는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떠나려고 한다. 행복이 머물렀던 그 지점으로 다시 가려고 한다. 인생은 짧다. 우리는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놓치면 안 된다. 안 된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여 하루라는 탑을 쌓고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다. 그때 거기에 행복이 있었다면 다시 가면 된다. 열정이 있는 그때로, 사랑이 있는 그때로, 꿈이 있는 그때로 다시 가면 된다. 몸이 건조한 일상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가슴 뛰게 설렜던 그 시절을 다시 만나야 한다. 심장이 쿵쾅거렸던 추억이 거기 있으니 거기 가서 만나면 된다. 어찌 시적화제의 가슴이 술렁이지 않겠는가? 에라 모르겠다. 일상을 박차고 떠나볼까? 우리도 함께 가서 행복했던 그 시절의 추억 속으로 다시 빠져보자. 그리움. 누군가 무심코 기다리는 모습. 저 먼 곳 무심코 바라보는, 저 먼 곳 무심코 바라만 보는 그 뒷모습 헛헛하다. 무심코를 두 번 썼네. 한 번을 빼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 기다리는 모습. 저 먼 곳 무심코 바라만 보는 그 뒷모습 헛헛하다. 이 뒷가시에서의 시적화자는 선착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사내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 사내는 저 자세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일까? 짠물에 얼룩진 항구처럼, 녹이 쓴 선착장의 소말뚝처럼 무작정 기다렸던 것일까? 수많은 바다가 드나들고 노을로 번지는 물결이 왔다 갔다 밀려갔을 텐데도 기다림은 계속했던 것일까? 사내는 누군가를 무심코 기다리고 있다. 이 뒷가시 속에서 두 번이나 여기를 빼야 되겠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뭔가 기다리고 있다. 이 뒷가시 속에서 이 뒷가시에서 무심코라는 시어 속에서 이 뒷가시 우리는 무심코라는 뒷가시 속에서 아픔이 느껴진다. 한 달, 두 달을 두 달을 넘어선 기다림은 한없이 이어졌을 것이다. 한 달, 두 달 기다림은 한없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 기다림을 멈출 수 없어 계절을 넘어 또다시 새로운 계절이 찾아와도 어쩔 수 없이 그 기다림을 이어갔을 것이다.
기다림이 일상이며 기다리는 일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또 그렇게 기다렸을 것이다. 참 많이 아픈 기다림이고 그리움이다. 시조가자도 저 사내처럼 어떤 기다림과 그리움이 있었던 것일까? 사내의 헛헛한 뒷모습처럼 아픈 사랑이 있었던 것일까? 헛헛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잃은 듯 하여 몹시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다는 뜻을 뜻한다. 있다를 뜻한다. 사내는 무엇을 잃었던 것일까?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냈던 것일까? 사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 뒷모습이 쓸쓸하다. 기다림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허전하고 아리다. 언제까지 멍하니 앉아 기다려야 할까?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애태우며 기다려야 할까? 새 출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새 결심이 더 가치 있는 건 아닐까? 새삼 고민에 빠지게 한다. 함께 즐긴 삶 굳은 신념 무너지지 말자 숨죽이며 지키자. 이 디카시에서 시조가자는 산자락의 옥새밭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든다. 옥새는 홀로 피지 않고 무리지어 피어있다. 홀로 피면 답답한 한숨이 묻어나는 아픔이 밀려들 때 의지할 곳이 없어 힘들었을 것이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소름에도 쓰러지지 않고 울음소리에도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서로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댈 수 있는 무리가 기댈 수 있는 무리가 기댈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웃에게 의지하며 가녀린 꽃대로 굽이굽이 한 많은 세월을 살아왔을 부모 세대를 보는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독재 정권차에서 숨죽여 살았을 그 애잔한 울음이 들리는 듯해 아리다. 함께 있기에 꺾어지지는 않았지만 흔들리며 하루하루 버텨왔을 그 기막힌 삶, 숨죽이며 살았기에 자신의 삶을 지켜냈지만 독재 정권차에서 억울했던 그 즐기들진 운명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너지지 말자며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얼마나 많은 밤을 무너지듯 울었을까. 사진 속 쓰러진 억새가 울며 지친 그 시절의 아픔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도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당당히 버텨냈다. 그 질긴 삶을 버텨내게 한 굳은 신념이란 뭘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을까? 어떻게 숨죽이면서 살아냈을까? 그 비결은 바로 함께다. 그렇다. 혼자는 힘들다. 함께라면 가능하다. 함께라면 외롭지 않다. 함께라면 용기내 해낼 수 있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함께라면 사랑도 이뤄낼 수 있다. 새담스레 함께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디카시 참 좋다. 더불어 함께 포옹하며 얼싸안고 나래 펴며 갈 때까지 설레임 가득하다. 이 디카시에서의 시조가자는 더불어의 의미를 캐내고 있다. 사진 속 댄잎은 무슨 즐거운 일이 있는지 초록 웃음을 환하게 짓고 있다. 한낮에 눈부심을 깨어 입은 댄잎들이 잎님바다 바람의 글자를 받아 적느라 흔들흔들 깔깔깔 거리는 것일까. 초록잎으로 쭉쭉 뻗은 웃음소리가 시원하게 느껴진다. 대나무는 군락을 형성하며 자란다. 그 군락의 힘으로 힘든 일을 헤쳐간다. 실제 대나무는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에도 살아남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이기도 하다. 그 힘이 무엇일까? 시조가자는 그 힘이 더불어라고 말한다. 함께 포옹하며 얼싸안고 살아가는 더불어의 힘, 더불어라는 말 속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기쁨을 남들과 더불어 기뻐하면 두 배의 기쁨으로 증폭된다. 증폭된 기쁨은 설렘으로 가득해 더 큰 기쁨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된다. 함께 포옹하며 올싸안는 삶, 나래 펴 함께 가는 삶, 이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솔직히 설렘이 없는 삶은 밋밋하고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즐거움도 없다. 신나지 않는다. 신나지 않다. 신나지 않다. 신나지 않다. 신나지 않다. 신바람 없는 삶은 흥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신바람 나게 살고 싶다. 우울하게 웅크리며 살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택해야 한다. 혼자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다. 아리고 고통스럽다.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승리할 때까지 움켜쥔 뒷손 끝까지 가야 해. 흘린 땀 헛되지 않도록. 이 디카시의 시적화자는 인공 암벽장을 보며 사색에 잠겨 있다. 셋은 암벽을 탄 후 잠시 쉬고 있는 한 사람을 암벽을 타고 있고 셋은 암벽을 탄 후 잠시 쉬고 있다. 한 사람은 암벽을 타고 있고 한 사람은 암벽 타기를 준비하고 있다. 수직으로 설치된 암벽은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저 암벽을 담쟁이 농굴처럼 올라가야 한다. 상승의 발자국을 찍으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오직 벽에만 의지하며 후두를 떨리는 손과 발의 시간을 다독이며 기어이 올라가야 한다. 넘을 수 없는 벽은 절망의 벽이지만 꼭대기까지 올라선 벽은 희망의 문이 된다. 시적화자는 승리 후 열리는 희망의 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다.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의 문을 열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곁에서 응원해 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맞다. 응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움켜쥔 두 손으로 끝까지 가면 된다. 사진 속 암벽 타려고 준비하는 여성은 암벽 도전에 앞서 다짐하고 있다. 두 손 움켜쥔 제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있다. 끝까지 가야 해. 흘린 땀 헛되지 않도록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해. 반드시 꿈을 이루어야 해. 멋지다. 그런 꿈에 대한 다짐이 인생 전반에 울려 퍼져야 한다. 가다 말고 손쉽게 포기해버리는 삶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는가.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도중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인생이 멋지지 않겠는가. 그날이 그립다. 앨범 뒤척이며 그때 그랬었지. 복사꽃 너는 다시 피고 또 피건만.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복사꽃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회상에 잠겨든다. 보고 잠시 회상에 잠겨든다. 복사꽃이 마치 앨범 속 그날의 추억처럼 화사하게 피어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기에 세월이 흐른 뒤에도 지지 않는 복사꽃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첫사랑일까? 꿈을 향해 달려갔던 열정이었을까?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었을까? 문득 저 복사꽃으로 차를 끓여 마시면 그 시절의 심장까지 가다. 그날의 그리움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 것 같다. 온몸 가득 그때 그 시절의 복사꽃 피는 소리로 사방천지가 환해질 것 같다. 입안에 감도는 달콤한 단맛처럼 복사꽃 같은 그날의 추억이 아름답기만 하다. 언제 어디서 활짝 핀 추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추억은 만개한 복사꽃처럼 화사했을 것이다. 한 장의 추억이 복사꽃처럼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듯 가슴을 떨리게 한다. 하지만 추억은 추억일 뿐이다. 복사꽃은 올해도 활짝 피었지만 추억은 추억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 아쉬움이 느껴진다. 오늘 또 복사꽃은 연분홍 꽃잎을 열고 무작정 환해지는데 그날의 그리움은 추억 속에서만 웃고 있다. 시적화자는 그 아쉬운 마음을 복사꽃 너는 다시 피고 지고 피건만이라고 애들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앨범을 뒤적일 때마다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온다. 그때 그랬었지. 맞아. 그땐 말이야. 그랬어. 모든 추억이 살아 움직이며 꿈틀거리며 일체의 복사꽃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한마디씩 하고 있다. 우리 여생도 먼 훗날 그랬으면 좋겠다. 복사꽃 피는 시절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손짓, 날개 펴고 앞서간 새털 같은 포근함, 뒤따라오라, 뒤따라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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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따라오다가 한 단어 아니야? 뒤따라오다 한 단어죠. 이게 붙여야 될 것 같아. 뒤따라오다. 뒤따라오라 손짓한다. 뒤따라오라 손짓한다. 저 아래 인간의 쉼터 잘 있으라 손짓한다. 이 뒷가시의 시저과자는 아마도 비행기를 타며 창밖에 구름이 무수히 떠가는 하늘, 그리고 저 하늘 아래 덕지덕지 붙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바라보고 있다. 구름도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것일까? 집시 바람을 만나고 떠돌이 새들과 접촉하며 세상을 유랑하고 싶었던 것일까? 수억 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여행하는 그 자체에서 포근함을 느꼈던 것일까? 구름은 타신을 뒤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태풍처럼 덮쳐왔던 슬픔에 얽매이지 않고 눈보라처럼 불어닥친 서름의 발목이 잡히지 않는 저 구름, 빗줄기 되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해도 겨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저 의지의 구름, 깊은 산사의 큰 스님 같다. 뒤따라오는 그 손짓에 마음이 움직여진다. 저 아래에서 발목을 붙드는 일상을 내려놓고 따라가고 싶어진다. 사진 속 시적 화자의 눈길은 날개 펴고 앞서간 새털 구름 같은 포근함에 머물러 있다. 그 뒤를 따라 어디든 가고 싶다. 그와 동시에 인간의 쉼터하는 작별을 구하고 싶다. 잘 있으라. 인간 세상이여,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해 보고픈 시적 화자의 마음이 읽혀진다. 남 같지 않아 마음이 애잔하면서도 시원하다. 가야 할 길, 그 길이 뭐 그리 아쉬워. 저 멀리 아름답게 흐리는 그 길, 내일을 기약하며 바라본다. 이 뒷가시에서 시적 화자는 아파트 단지 처너머로 노을이 치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오후에 철구에서 빠져나오는 노을은 귀가하는 발걸음으로 바쁜지 붉은 걸음을 종종 찍고 있다. 힘들게 때로는 즐겁게 걸어왔을 노을의 하룻길, 그 하룻길을 노을은 그리 아쉬워하지 않는다. 늘 예기치 않은 우연으로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불기에 노을은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내일이 있기에 오늘의 최선에 감사하며 하루길을 마감하는 것일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을의 선택은 옳다. 최선을 다한 하루였으면 되는 거다. 아쉬움은 내일의 희망으로 돌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으면 된다. 웅크린 불면처럼 부글부글 제 속을 끌렸던 하루길이었던, 기세 당당한 하루길이었던 그리 아쉬울 게 있나.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 내일이 있으니까 사진 속의 해는 이미 져서 그 붉은 여운만 구름 속에 내비치고 있다. 이제 곧 사방은 어두워질 것이다. 곧 치게 될 노을이 무슨 말을 남긴다. 앞으로 다가올 길이 아름답게 여겨진다고. 저 멀리 아름답게 흐르는 내일이라는 길이 있기에 오늘이 절망적이지 않다고. 내일이라는 저 길이 있기에 기대되고 기다려진다고. 맞다. 마음을 다잡고 평온한 심정으로 노을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인다. 끝까지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챙겨가려는 시적 화자가 고맙다. 사랑,
사랑, 환히 트인 공간에서 그대와 나 무언의 약속, 두 가슴 활짝 열고 마주한 그날, 끝없이 펼쳐진 세상은 모두 그대와 나뿐. 이 디카시의 시적 화자는 어느 다리 위에서 님과 함께 거닐다 사랑의 소갯말을 내뱉고 있다. 두 가슴 활짝 열고 마주한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걸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날, 오해가 사라지고 이해가 자리 잡는 날, 서로를 향한 소갯말이 진심으로 다가온 날일 것이다. 그렇게 마음문을 열면서 이제 둘은 오직 둘만의 세상이 펼쳐지는 곳에서 살게 된다. 서로의 아픔을 털어낸 마음밭에 설렘이 자리한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으로 파문이 일며 어설픈 유머에서도 연신 웃으며 즐거워한다.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이라는 전설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으니 둘은 이제 서로에게 기울어진다. 서로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어깨가 기울어지고 등이 기울어져 둘만의 지극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시적 화자는 그런 마음을 끝없이 펼쳐진 세상은 모두 그대와 나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둘은 가지와 가지가 맞닿아 있듯 자신의 어깨를 상대의 가슴에 기대기도 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든다. 상대방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며 거짓말처럼 배탈이 나 함께 아파하기도 한다. 사실 속 남자와 여자는 환히 트인 공간에서 어떤 약속을 했을까? 다정한 모습을 보니 두 가슴 활짝 열고 마주하는 순간 둘은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사랑은 이렇듯 끝없이 펼쳐진 세상이 우리 것이 되는 것처럼 황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는 온통 그대와 나뿐이니까. 우주가 그대와 나뿐인 사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으니까. 사랑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비단길 또다시 저 아래 홀로 거닐다 그날 님과 함께 했던 추억 잡힐 듯 나를 적신다.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단풍 돈 가을길을 거닐다 한 가지 깨달음에 이른다. 사랑하다 홀로 되어 쓸쓸히 거닌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다. 그날 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곁에 있으니까, 아니 가슴속에 있으니까, 아니 영원히 함께 하니까, 그 추억이 잡힐 듯 자신을 적셔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한다. 추억과 함께하고 사랑과 함께하고 님과 함께한다. 그게 사랑이고 추억이니까. 그게 단풍길에서 펼쳐진 신비의 세계니까. 영원히 우주에서 빛날 사랑의 신비이니까. 사진 속 단풍이 붉다. 저렇게 붉어질 때까지 시적 화자도 봄, 여름, 가을을 건너 사랑했을 것이다. 땡볕처럼 서로를 향해 뜨겁게 다가가고 비바람에도 거리낌 없이 속삭이고 어둠 깔린 밤에도 서로를 향한 그림으로 깊어졌을 것이다. 그런 진한 사랑이 있었기에 홀로 거닌 지금의 길도 비단길처럼 느껴진 것이다. 비단길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있었기에 홀로 거닌 지금의 길도 비단길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잡힐 듯 자신을 적시는 그 그림이 있기에 홀로 되었지만 그 길이 있었기에 홀로 되었지만 홀로 되었지만 여전히 행복한 것이다. 님은 떠났지만 그림은 떠나지 않았기에 추억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비단길인 것이다. 그림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시선이 깊다. 그림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시선이 깊고 곱다. 지금까지 포함한 것처럼 오정자 시인의 디카시는 아주 정갈하다. 군더더기 없고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시로 독자들과 아주 친하다. 짧지만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도 만나고 상큼한 경구와도 담소를 나누며 또 시의 감칠맛을 통하여 인생의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단순히 서술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해석, 낯설 이야기를 통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 찍기도 정성을 다하고 있다. 대각선 구도를 중시하고 시의 무게가 가볍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각선 구도를 중시하고 또 시의 무게가 가볍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서술로 치우치려 하면 슬그머니 시적 형성, 이미지 구현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그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제목은 사진의 주요 소재를 피하고 애들로 표현해 놓고 있어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 사진 한 점의 시적 형상화. 이게 잘 어우러져 조화로운 미적 가치를 한층 강화시켜 놓고 있다. 디카시 창작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깊고 행복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정자 시인의 디카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작품을 지속적으로 어여쁜 창작품을 선보이라 믿는다. 독자들이 좋아하는 디카시들을 보다 많이 창작하여 영혼이 읽히는 디카시들을 제2, 제3 디카시집을 통해 알려주기를 기원한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 장수하여 천수를 누리기를 기도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세실리아님 교수님 오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세실리아님 반가워요. 세실리아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오늘 늦으셨네요. 세실리아님 네 늦었어요. 프랑기님 교수님 소리내어 계속 읽으시면 목 아프지 않으신가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뭐 하나 하고 마무리 할까요? 뭐냐 성자? 와, 뭐야 이게? 어마어마하네. 뭐야? 어마어마해.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둠 이긴데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자, 어둠 속에서를 한번 볼까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우성도 못 지르며 흐르는 강이요. 흐느끼도 못하며 흐르는 강이요. 흥건하게 떠 내려가는 하얀 깃 죽지 떼들 비둘기 이 떼들의 죽음이 나비 떼들의 죽음이야. 꽃이파리들의 죽음이야. 이파리들의 죽음. 밤으로 흐르는 강이요. 강으로 흐르는 강이. 어디쯤 흘러가면 찬란한 날은 비치는가. 깃발일까? 깃발 떼며 떼들 어느 구빌 돌아갈 때면 깃발 떼들은 휘날리는가. 깃발 아니야? 깃발? 이거 좀 크다. 깃발 같은데? 깃발 같아. 휘날리는가? 할 때는 깃발대들은 휘날리는가. 쇠북 소리는 울리는가. 달 하나 떠 있더니 그놈마저 빠지고 별빛 몇 개 빛나더니 그놈마저 숨어버리고 등불도 없이 가는 외마디 부르는 소리 하나 대답하는 소리 하나 없이 가는 강이여. 어두운 강이여. 산골짜 어두운 강이여.
산골짝 어디 몇 점, 처음 흐르는 윗물부터 질펀하게 흘러가는 아랫물까지 바람만 불면 크게 불면 한 번은 노조처럼 일어나야 할 강이여. 깃발대들이 휘날리면 쇠북 소리가 울려나면 다시 살아나야 할 부들기 때들이여. 다시 피어나야 할 꽃 무대기들이여. 꽃무대기들이여. 이게 어둠 속에서 참 아우성도 못 지르며 흐르는 강이여. 흐느끼도 못하며 흐르는 강이여. 둥간하게 떠내려가는 하얀 깃 쪽지떼들, 비둘기 떼들이 죽으며 나비 떼들이 죽으며 꽃잎파리들이 죽으며 강으로 흐르는 강이여. 어디쯤 흘러가면 찬란한 날이 비치는가. 깃발대며 깃발대들, 어느 굽일 돌아갈 때면 깃발대들은 휘날리는가. 쇠북 소리는 울리는가. 달아나 떠있더니 그놈마저 빠지고 별빛 몇 개 빛나더니 그놈마저 숨어버리고 등불도 없이 가는 몇 마디 소리 하나 대답하는 소리 하나 없이 가는 강이여. 어두운 강이여. 산골짝 어둠에쯤 처음 흐르는 윗물부터 질펀하게 흘러가는 아랫물까지 바람만 크게 불면 한 번은 노도처럼 일어나야 할 강이여. 깃발대들이 휘날리면 새북 소리가 울려나면 다시 살아야 할 비둘기 떼들이여. 다시 피어나야 할 꽃무대기들이여.
이 시에서의 시조화자는 어둠 속 세계를 점층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정말 어둡다. 아우성도 못 지르는 세상, 흐느끼지도 못하는 세상, 비둘기들도 다 죽었고 나비들도 다 죽었고 꽃잎파리들도 다 죽어버린 세상, 밤으로 흐르는 강뿐이다. 언제쯤 깃발이 휘날릴까? 휘날릴까? 새북소리가 들려올까? 달도 가버리고 별빛도 숨어버린 세상, 등불도 없고 예마디도 대답 없는 소리도 없이 가는 세상, 어두운 강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대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순 없다. 바람이 크게 불면 노도처럼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한다. 깃발들이 휘날리고 새북소리가 울려나면 긴 비둘기떼가 살아나고 꽃미들들도 피어나야 한다. 어둠 속에서 짓눌려 있지만 않고 다시 일어설 의지가 강렬히 꿈틀거리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부디 어둠에 굴하지 말고 꿋꿋이 일어서서 밝은 세상을 맞이하길 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1911회입니다. 예, 여러분. 1911회 하면 8년간 해야 됩니다. 8년간 개근하고 있습니다. 결방 없이 8년간 1911회를 방송을 결방 없이 하고 있는 낭만 대통령, 불쌍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